어느 날 갑자기 전신으로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 홍보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이때는 바로 저희 병원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은의 보약 같은 시간 미니부감입니다. 구안화사랑 뇌졸중 증상이랑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실제로 헷갈리셔서 골든타임을 놓친 후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구안화사와 뇌졸중 모두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면마비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면마비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뇌졸중 증상이 안면마비와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의학 용어로는 말초성 안면마비와 중추성 안면마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초성 안면마비는 구안화사, 중추성 안면마비는 뇌의 문제, 뇌졸중, 뇌종양 여러 가지가 있겠죠. 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면마비의 종류를 이렇게 크게 중추성 안면마비에 해당하는 거 어떤 게 있냐면요. 뇌종양, 뇌졸중, 그리고 다발성 경화. 이런 것들은 중추성 안면마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벨마비, 람세연트 증후군, 그리고 중이염, 염증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난 거. 이것들은 말초성 안면마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증상은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입이 한쪽으로 쏠리는 우리가 눈 밑에 이 절반의 부분에서 마비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막 입이 비뚤어져가지고 막 물이 새고 양치하려고 하면 막 아와버리고 양치가 잘 되지 않겠죠. 음식에 끼고 이렇게 하는 안면 마비가 되어 있는 모든 증상은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 증상만으로는 중추성 안면마비인지 그러니까 이게 뇌졸중인지 우리가 아는 구안화사인지 이거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걸 구별하는 건 이 단 두 가지에서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이마주름이에요. 안면마비가 와서 여기가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마까지 마비가 돼서 이마주름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마주름이 안 생기니까 왠지 더 심각한 건 줄 알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헷갈리실 때가 많은데 이마주름이 안 생기면 말초성 구안화사입니다. 그리고 이마주름이 그대로 생기고 여기에 움직임은 잘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추성 구안화사, 뇌졸중을 의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증상의 범위가 말초성 안면마비, 즉 구안화사는 얼굴로만 증상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증상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추성 안면마비, 우리가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팔다리의 힘이 좀 빠진다거나 내가 걸으려고 할 때 뭔가 중심이 좀 잘 안 맞는다거나 갑자기 두통이 생겼는데 점점점 심해진다거나 시야가 이렇게 두 개가 물체가 겹쳐서 보인다거나 내가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잘 안 삼켜지는 연화장애가 나타난다거나 다림이 막 이렇게 새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심각하게 중추성 안면마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마주름이랑 전신 증상만으로 바로 어떤 안면마비인지 구별이 가능한 건가요? 대부분은 구별이 가능하지만 이게 정말 증상 초기일 때는 안면마비를 볼 때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또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쭉 볼 수가 없이 그냥 그 순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두 가지 증상뿐만 아니라 정말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브레인 CT, MRI 같은 이런 기계들을 통해서 정밀 진단을 해야지만 또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중추신경계의 병변이 없고 안면에만 증상이 나타나고 이마주름이 잘 안 생기고 또 이런 여러 신경계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초성 구안화사, 그러니까 말초성 안면마비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전신의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고 이마주름이 생기고 안면마비가 온 경우에는 빠르게 응급실로 가셔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정말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15명에서 3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안면마비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 이게 헷갈리기가 좀 아무래도 좀 쉽겠죠. 그래서 안면마비를 중점적으로 보는 전문가를 찾아가시거나 이미 양안방협진병원에서 이렇게 중추성 안면마비에 대한 치료 경험과 말초성 안면마비에 대한 치료 경험이 둘 다 풍부한 전문의 원장님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아무래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구안화사와 뇌졸중을 구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법 통해서 올바로 치료받고 올바로 구분하고 올바로 대처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보약 같은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